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의 김민아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요, 이탈리아 재정 우려에 대한 우려가 조금씩 완화가 됐고, 또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한 실적 호조가 눈에 띄면서 현재 대형 기술주들 위주로 모두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특히 대형 기술주들이 최근에 급락했던 부분이 조금씩 회복이 되면서 지수의 상승을 이끌어줬습니다. 이번 주에도요, FOMC 의사록과 그리고 연준 파월 의장의 연설, 미중 정상회담 등 상당히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런 이슈들이 우리 시장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그리고 이 영향을 저희가 어떤 식으로 매매 전략을 짜서 또 대응을 해야 할지 우리 신세계와 함께 하시면서 꼼꼼하게 전략 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밤 저희 11시부터 12시까지 마스터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신세계 참여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중에도 실시간으로 마스터와 소통할 수 있는 무료 트레이딩 룸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하셔서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원하는 스타분들 클릭을 하시고요. 실시간으로 마스터님과 소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방송 중에는 물론 또 방송이 아닐 때에도 해외 선물에 대한 궁금증을 모두 풀어드리고 있다고 하니까요. 꼭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현재 전화나 또 문자로도 참여가 가능하신데요. 인터넷 스트리밍을 통한 채팅 참여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를 검색하신 후에 채팅에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일대 투자 상담, 유사주식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정 보호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그렇다면 신세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저희가 함께할 두 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나경 캐스터.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나경입니다. 네, 미중 무역 회담 정말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다르게 조마조마한 트럼프의 압박 발언들 이어지고 있고요. 또 힘겨루기 팽팽하게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연말을 앞둔 만큼 이번에는 좀 협상 타결이 이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큰데요. 하지만 외신 쪽에서는 다소 신중한 전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오늘도 오프닝 이슈를 비롯해서 또 각 이슈별 소식들과 또 실시간 속보까지 방송 중에 찾으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외신은 현재 좀 굉장히 신중한 투자를 권고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외신들이 있을지 잠시 후에 함께 캐스터님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 오늘의 주인공이죠. 마스터님과 함께 할 텐데요. 마스터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오늘 신세계를 찾아주신 마스터님은 해왕 마스터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해왕 마스터입니다. 자, G20을 앞두고 지금 미 증시라든가 이제 유가 관련해갖고 굉장히 집중해야 될 포커스가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인지하실 겁니다. 다음 주에 있을 어떻게 보면 오펙 회의보다 이번 주 있을 G20 자체의 포커스를 왜 맞춰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지지 라인이 넘어갔을 시 굉장히 큰 조정 장세가 열릴 가능성이 굉장히 열린다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체크를 하면서 1시간 동안 여러분들한테 지난 과거에 어떤 지금 유가 자체가 2,000틱이 내려온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어떠한 대처를 해야지 좀 더 현명하고 가능성 있는 수익성을 늘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회왕 마스터님은요, 제가 또 신뢰하는 마스터님 중에 한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의 전략에 대해서 또 잘 귀 기울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전략 세워보기에 앞서서 지금의 시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크루드 오일입니다. 현재 크루드 오일이요, 파란불 켜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0.23%대 하락하고 있는데요. 51.49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모든 상품이 하락하고 있는데요. 골드 역시 1221달러에서 거래 중인 부분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 S&P 500 지수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같은 경우에도 현재 파란불 켜주고 있는데요. 큰 하락은 아니고 약보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난밤에 급등을 했던 탓일까요? 현재 0.06%대 소폭 밀리면서 1659.9선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지수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현재 보합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0.01%대에서 현재 관망세가 좀 짙어진 것 같은데요. 6,638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현재 유로 FX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로 FX도 현재 파란불 켜주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가 조금 완화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유로 FX는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0.05%대 하락하고 있고요. 1.13410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본격적으로 11시 30분에 또 출발을 하게 되면은 또 본격적인 시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저희 이슈에 대해서 또 업앤다운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퓨처스 톡입니다. 첫 번째는 S&P 500 12월물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와 현재 기술주가 모두 상승하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이탈리아 불안이 완화되고 또 연말의 소비에 대한 기대가 좀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모든 상품들이 반등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음 지수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희가 볼 상품은요, 크루드오일입니다. 1월물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할 텐데요. 폭락에 대한 반작용과 원유 감산에 대한 기대로 최근에 좀 반등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퓨처스 이슈에 대해서 먼저 화면으로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에 따라서 전략을 짜보기 전에 현재 외신에는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먼저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캐스터님. 네, 오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협상 타결이 가능한 일이다라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고 it could happen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과 인터뷰를 통해서 GM의 미국 내 생산 축소와 또 감원 계획에 대한 또 강한 비판을 내놨는데요. GM 대표에게 중국에서 생산을 중단하고 오하이오에 새로운 공장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라고 하면서 새 공장을 빨리 여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경고를 내놨다고 했습니다. GM은 지금 현재 북미 지역 5개 공장 가동 중단이나 또 임무 전환, 그리고 근로자 15% 감원 등을 포함한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G20 정상회의 이후에도 미국과 중국의 무역 긴장이 지속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웰스 매니지먼트의 보도 발언인데요. CNBC가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 의회는 매번 의회에 묻지 않고 협상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했다라고 하면서 대통령에게 위임된 권한이 있는 한 무역 문제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면서 언급을 했습니다. 불행하게도 무역이 이번 행정부가 가장 좋아하는 전투 마일일 것이다라고 이 직역을 하자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이 증시뿐만 아니라 이 세계 경제에도 중요하다고 지적을 했고요. 이 투자자들은 무역 전쟁으로 내년 글로벌 경기 활동과 기업 실적이 좀 둔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지금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행보에 브레이크를 걸 지표로 ISM 제조업 지수를 주목하라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패드워처 오리건 대학의 경제 포럼 선임 대표 발언인데요. 연준이 긴축에서 완화적 기조로 돌아설 조기 신호로 ISM 제조업 지수를 보라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ISM 제조업 지수가 50 근방으로 떨어지면 경기 둔화를 시사한다는 점에서 이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하는 근거가 된다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연준이 IMS 지수가 50으로 떨어질 때 금리 인상 사이클을 중단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경기 변화를 반영해서 고용 증가세가 둔화한 때로 연준이 여러 고용 보고서를 확인하기 전에 IMS는 지표로 금리 인상 경로를 미리 결정하는 근거를 마련해 왔다라는 것이 설명입니다. 네,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 발언에 시장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는요, 파월 연준 의장 발언을 뿐만 아니라 리처드 클라리드 연준 부의장, 그리고 존 윌리엄스 뉴욕 연준 총재를 비롯해서 10명들의 위원이 연설에 나섭니다. 그리고 30일에는 11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됩니다. 현재 무역 전쟁, 그리고 무역 회담 이렇게 진행 중인 만큼 앞으로 이런 연준 이번 주의 발언들이 더욱더 주목된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내년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상당히 둔화할 것이라고 골드만삭스가 전망을 했습니다. 미국 연준의 점진적인 긴축과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효과 축소 때문이다라고 그에 대한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골드만삭스는 미국 경제가 내년 점진적으로 조금씩 둔화하면서 성장률이 현재 3.5%에서 연말에는 1.75%까지 낮아질 수 있다라고 예상을 했고요. 또 분기마다 금리 인상이 예상되고 연준이 물가가 상승하고 실업률이 2020년 초까지 3%를 향해 내림세를 보이는 가운데 경기 과열을 막고자 하기 때문이다라고 그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증시 투매를 예견했던 모건 스탠리의 유명 애널리스트가 내년 시장도 불안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CNBC에 따르면 모건 스탠리의 마이크 윌슨 수석 주식 전략가는요, 내년 증시도 올해와 유사할 것 같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S&P 지수가 내년 말에 2,750을 기록하는데 그칠 것으로 봤고요. 현 지수에서 지금 3% 정도 높은 수준이고요. 올해 말 지수 전망치와 비슷한 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S&P 500 지수가 전혀 상승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인 셈인데요. 유동성 축소와 또 성장 고점 인식으로 인해서 올해 롤러코스터 장세가 나타났다면서 내년에도 기업 실적의 전망과 또 연준의 영향으로 또 다른 레인지 등락 장세가 예상된다라고 발언했습니다. 네, 그리고 월가 전문가들은 이 블랙 프라이데이를 정점으로 미국의 소비 호조 기대가 아무래도 증시 안도감을 좀 제공한 것은 사실이지만 낙관론을 유지하기에는 불확실성이 크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한번 이제 오늘 금융시장은 안도 랠리였다라고 발언을 했지만 이 월가의 사이버 먼데이 쇼핑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낙관론을 계속해서 보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네, 그리고 CNBC에 따르면 캐너코드 제뉴이티의 수석 시장 전략가의 발언을 인용한 보도를 냈는데요. 수익률 곡선이 뒤집히기 전까지는 증시가 강세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본다면서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신용시장이 마비되지 않았고 또 미국 연준이 불황을 일으키지도 않았다면서 아직은 약세장에 진입하지 않았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올해 증시 조정에 대한 우려를 지속해서 드러내온 만큼 앞으로의 또 지난 7월 조정을 예견했었고요. 또 주가가 가파르게 하락하기 직전인 10월 초에도 상승 랠리의 균열 조짐이 있다라고 진단을 한 만큼 이번 예견에도 조금 힘이 실리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네, 그리고 한 베테랑 트레이더가 미국 증시가 바닥을 쳤다면서 상승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견했습니다. 이 CNBC에 따르면 UCX의 한 공동 창업자 겸 수석 이코노미스트 발언을 인용을 했는데요. 최근 급락한 미국 증시가 이날 상승한 것을 두고 시장 움직임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다라고 이 발언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이 주가가 떨어졌지만 주식을 팔고 또 채권을 매수하는 전략적 선회를 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었다라면서 이제는 증시가 바닥을 쳤다고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등을 전망하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지나간 뒤에 증시가 이미 저점을 찍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라고 또 다시 한번 자신감 있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채권 시장에서 선물 환매수가 급속히 진행이 되면서 내년에 엔화 강세를 점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의 신문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장기금리, 즉 10년물 국채금리가 3% 전후에서 더욱더 오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이렇게 예상한 근거는 10년물 국채 선물 시장 동향에 따른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달 상순 이 투기 세력의 순매도 포지션이 33만 3천 계약으로 일주일 새에 약 20만 계약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1년 반 만에 최대 감소폭입니다. 네, 그러면서 내년 초에 엔화 가치 역시 110엔 정도가 넘을 수도 있겠다라는 발언 역시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내년 신흥국 증시가 미국 증시보다 나은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모건 스탠리가 전망을 했습니다. 미국의 성장률이 취약한 모습을 보일 때 신흥국 증시가 강세를 나타낼 수 있을지는 좀 미지수다라고 우려를 한 발언을 내놨는데요. 신흥국들은 내년이 이제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미국 증시보다 좀 더 긍정적인 전망이 예상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애플의 주가가 시간의 거래에서 2%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죠. MS의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내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이런 무역전쟁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아이폰과 또 랩탑에 대해서 이런 관세가 10% 정도 부과될 수 있다라고 발언한 부분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10% 정도도 10% 정도란 이 관세는 사람들이 매우 쉽게 감내해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 트럼프의 발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애플 시총이 8,120억 달러 아래로 지금 떨어진 시점이고요. 앞으로 지금 애플이 좀 고전할 것으로 보이면서 나머지 기술주들의 주가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산유국들이 다음 달 오스트리아 빈에서 175차 오펙 회의를 갖습니다. 이 부분에서 일일 평균 150만 배럴의 생산을 감축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JBC 에너지의 전망인데요. 일 평균 100만에선 150만 배럴 감축을 좀 예상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되면 시장은 안정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가가 쉽게 지금 상승세를 타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전망을 내놓으면서 정말 공급 과잉은 미국에서 나오는 지금 셰일 오일 때문이다라고 말하면서 당장 오펙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가격 하락으로 수요가 살아나는 것밖에 없다라고 발언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10월 이후 원유에 대한 헤지펀드들의 매도 포지션 규모가 3배 이상 늘어나면서 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를 했습니다. 배럴당 86달러 선이었던 국제유가가 지난주 60달러대까지 하락하는 동안 뉴욕과 런던에서 거래되는 주요 원유 벤치마크에 대한 이 매도 포지션 규모가 적어도 16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이 순매도 포지션도 급격히 줄어들었다는 분석입니다. 네,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 은행은 투자자들이 브렉시트 결과에 베팅하지 않으려 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지난 10일 동안 이 브렉시트를 둘러싼 혼란에도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파운드화를 그 예를 들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시장 참가자들이 브렉시트의 최종 결과를 예단하고 투자에 나서기보다는 윤곽이 나온 뒤에 투자를 하려는 이런 모습이 더욱더 뚜렷하다라는 것이 그에 대한 분석입니다. 이상 여기까지 오프닝 이슈 전달드리고요. 잠시 후 S&P 이슈 때 다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좀 해외 시장에서도 양방향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현재 우리가 또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 G20 정상회담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무래도 현재 우리 G20 정상회담이 4월 1일에 지금 예상이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이 아무래도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갈등이 좀 봉합이 될지 이 부분을 저희가 점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재 애플이 상당히 많이 하락했다라는 소식을 저희가 시황에서 알아봤는데요. 2%가 넘게 하락을 했다고 하죠. 정규장에서는 1% 넘게 상승을 했는데 시간 외 장에서 2% 넘게 하락을 했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보면요. 트럼프가 현재 중국 수입을 하는 아이폰에 대해서 관세를 10% 부과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 때문에 애플이 많이 하락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중국 역시도 현재 지지 않고 자기네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래도 이 상황에서 나스닥 지수가 조금 더 밀리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저희가 지수 상황을 구체적으로 좀 보고요. 전략에 대해서 저희 마스터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S&P 500 지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업앤다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는 1660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업앤다운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네, 다운을 들어주셨습니다. 지금 오늘장 지금 계속적으로 좀 흘러내릴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염두를 하신 것 같은데요. 이유에 대해서 들어볼게요. 자,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 자체가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게 수렴 구간이라는 거는 차트를 좀 확인 구간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아시지만은 매수적 대응 자체는 사실 불가피해요. 지금 장세에서. 자, 어떤 지지 라인 자체가 이탈되고 나서 그 이후에 매수 봐도 전혀 늦지 않다는 부분은 여러분들 체크하셔야 돼요. 나스닥이라는 거 자체가 일단 최근 유동성 자체가 굉장히 크긴 하지만은 지금 일봉상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매도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 굉장히 시사되는데 G20 관련해 갖고 무역 전쟁 관련해서 좋은 얘기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자, 트럼프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은 회의 직전에 이제 관세를 아이폰 관련해서 얘기를 꺼낸다는 거는 무역 전쟁과 관련해 갖고 좋지 않은 얘기로 끌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자, 오늘 보면은 제가 이제 6200라인까지는 좀 매도적 접근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단가부터 조금 매도적 접근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최근 나스닥 자체를 굉장히 안 봤어요.
사실 유가 관련해 갖고 이제 손익비 구성되는 종목이 크루드 오일이었기 때문에 지금 종목상은 사실 오일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싶은 경향 자체가 굉장히 커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언급드리고 싶은 점은 뭐냐면요. 자, 지금 단가가요, 최근 이제 2개월 동안 일어났던 것 중에 손익비를 구성할 만한 단가는 아니라는 점이에요. 자, 제일 큰 시황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제 장기 포지션에 대해서 포커스를 좀 잡고자 한다면은 6,200 라인 오면은 매수 잡으세요, 매수. 6,200 라인. 손절 자체가 굉장히 타이트해질 거예요. 자, 이 강한 하방에 대한 지지를 막고 상승 국면에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강한 지지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G20을 기다리는 입장 자체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은 차트의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왜냐면은 G20을 기다리거든요. 증시 자체가요, 지금 붕 뜬 게 모든 추세라든가 상황적인 모멘텀 자체는 어쨌든 간에 시황적인 기대치라든가 어떤 상황적으로 연출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매매 자체가 지금 보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매도를 본 거는 60분 봉상 오늘 강한 지지에 대한 탄력을 받았기 때문에 추가적 하락이 가능하다. 이래서 데일리적으로 매도로 볼 수 있겠지만은 자, 나스닥에 대해서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신 분들은 6,200 라인부터 매수를 보셔도 늦지 않습니다. 근데 강한 이제 지지를 받았다면은 그 다음날 보세요. 자, 6,600 라인에서 지지받을 때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지를 받았다는 그림만 받으면은 그 다음날부터 매수봐도 늦지 않아요. 그래서 이 구간 내에 돌입되고 나서 그 다음에 매수 보시면요. 손익비가 증가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지지를 받았다는 그것 때문에. 근데 오늘 데일리적으로 보면은 일단 장기 관점은 개인적으로 6,200 라인 이 밑단 지지에 오면은 그 다음날부터 지지 받는지 체크 없고 그 다음날부터 장기 포지션 들어갈 수 있다는 전제가 깔리지만은 오늘 매매 자체는 자, 이 지지가 가장 중요해요. 아까 낮에 생겼던 고가 자리죠. 6,716자리가 강한 지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추세에 대한 시황 자체가 열리니까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자, 매도세가 굉장하게 보이지만은 유동성 자체가 안 터질 가능성이 커요. 오늘 장은. 왜 그러냐면 회의 전이에요. 회의 전. 자, 전일 차트를 그림을 그려보면 알겠지만은 회의를 관망하는 장세예요. 여러분 이런 날 추세 안 나옵니다. 근데 지금 아직도 회의가 진행되지 않고 기다리는 입장 자체이기 때문에 유가, 나스닥 관련해 갖고 유동성이 추세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TV 나와 갖고 자, 오늘 매수입니다. 매도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 회의를 기다리시는 게 오히려 정답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니 나은 거예요. 무리하게 매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좀 더 팩트에 가까워요. 매일 매매하는 게 어떻게 보면 중독이라면은 오히려 좋지 않은 거죠. 상황 자체가 회의를 직전에 앞둔 상황에서 자, 오늘 단일적인 F 시황이라든가 이런 거 자체로 매도세에 포커스를 맞추기에는 시황, 전반적인 나스닥, 미 증시 자체의 시황 자체가요, 유동성이라든가 추세 자체가 안 나올 가능성이 커요. 전일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힘들게 올라왔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회의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회의 기다리겠다는 거. 여러분 좀 이따가 이제 유가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유가에서 어떤 내용에 어떤 포커스가 맞춰지는지 일단은 체크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제가 그 부분에서 언급을 드리는데 매수적인 단가를 보더라도 유가 관련해서 이런 회의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럼 어떤 지지가 넘어가면 이렇게 보겠다. 이 관점이 열려요. 근데 증시 자체는요, 매도 가능성을 굉장하게 크게 보지만은 지금 단가에서는 회의 전이라는 전제가 너무 깔려 있어요. 그럼 거래량 자체가요, 안 나오고 관망하는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요. 자, 어제 전일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러분들 추세장인가요? 어제 전일 차트만 볼게요. 전일 이제 야간에 터졌던 장세 자체가 추세장인가요? 아닙니다. 이건 추세장이 아니에요. 어떤 장세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회의를 기다리겠다는 관망 장세가 굉장히 심어져 있어요. 근데 이게 보이는데 여러분들 오늘 매도 보세요. 매수 보세요. 그렇다고 또 이제 웨이팅 들어버리면은 저 이제 웨이팅맨이 돼버려가지고 이게 지금 차트상으로는 매도가 많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거래가 회의 전까지는 안 터질 가능성이 크다. 그럼 여러분들은 확인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매도에 대한 추세가 진행된다면은 어떤 일목균형표라든가 그 반응에 대한 지지가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기다리면 돼요. 무리하지 맙시다, 여러분들. 기회는 다 줍니다. 기회는 다 줘요.
차트상으로 박스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시사가 되고 기준선에 대한 지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점이 약간 뚫리고 다시 내려왔다는 거는 재차 하방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일단 차트적으로 보여요. 하지만 거래 자체가 회의를 기다리는 입장이다 보니까 구경하시는 것도 현명한 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체크하시고 오늘 고가 자리가 갱신이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만약에 매도적 포지션을 접근하실 분들은 아까 낮에 생긴 고가 자리죠. 낮에 생긴 고가 자리 6712.5가 강한 지지다 이렇게 체크하시고 이게 넘어가면 더 이상 매도를 보지 않는다 이 관점을 유지하시면서 매도적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는 주20 정상회담을 기다리고 있는 장이기 때문에 좀 무리하게 매수 혹은 매도를 하기보다는 좀 기다리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말씀대로 미중 무역전쟁에 대한 부분이 아직도 불확실성으로 남아있고 또 28일에는 파월 연설이 있습니다. 현재 좀 포지션은 어느 정도, 만약에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라면 어느 정도 좀 보유를 하는 게 좋을까요? 매도요? 네. 매도요? 현재 좀 포지션 매도나 혹은 매수 둘 방향 모두 가지고 있는 분이시라면 어떻게 기다리는 게 좋을까요? 그래도? 저는 기다려야죠. 저는 제가 안 보이면 안 해요. 근데 오늘 안 보인 날이에요. 근데 굳이 뭐 할 필요성이 있을까 이러는데 근데 틱에서 이제 추세가 나오면은 한 번은 대응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근데 지금 차트가요. 어떤 지지라든가 모멘텀 자체가 일단 체크가 안 돼요. 틱 차트로만 봐도. 자, 전일 제가 어제 매도적인 접근을 좀 노렸던 구간 자체도 있는데 어떤 강한 지지라든가 그 상황 자체가 연출이 돼야 돼요. 만약에 보시게 된다면은 자, 매도적 접근을 보게 된다면은 이런 구간 내에서 지지가 밀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매도적 접근을 허용할 수 있는 범위가 들어와요. 근데 어떤 상황이 연출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지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죠. 현재 단가 자체가. 근데 매수 추세 자체는 지금 일단은 밀렸습니다. 매수 추세 자체는. 밀렸기 때문에 매도적 장가가 굉장히 어울리긴 하지만은 문제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매도 추세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정황 자체가 굉장히 펼쳐지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고 있고 어느 정도 이제 상황이 좀 진전되면은 이제 틱 차트 매매하는 거는 허용 범위 내지만은 큰 손익비는 거둘 수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는 60분 봉에서 회의를 기다린다는 입장 자체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적 포지션이든 매도적 포지션이든 저는 개인적으로 고려해야 될 입장은 아닌 것 같고 네. 차라리 장기를 노리시는 분들은 이 지지라인 밑에 6200라인 때 매수를 보시는 게 오히려 정답에 가깝다고 보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손익비가 구성되는 자리라든가 종목 자리를 추천하는 게 제 입장에선 굉장히 맞는 거지. 굳이 이렇게 붕 떠 있는 자리, 붕 떠 있는 위치 값에서 어설프게 이제 추세 관점을 보고 오늘 내려갈 것이다, 올라갈 것이다 이거 관점 자체는 도박에 가깝다고 보고 있어요. 무리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무리할 필요 없어요. 회의 이후에 열린다면은 6200라인에서 그때 매수 관점 집중해도 돼요. 그때 네. 수익이 좀 많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 모멘텀을 좀 기억하시고 천천히 기다리세요. 안 내려오면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거는 6200라인 안 내려오면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왜 안 내려오는데 굳이 이 구간 내에서 싸우려고 하는 건지 이거는 좋은 관점이 아니에요. 기다리십시오, 여러분들. 좀 이따 5일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다면 저희가 결과가 나온 상황을 조금 가정을 해보고 매매 전략을 좀 꾸려보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아직까지는 좀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지만 미중 간에 좀 갈등이 풀렸다 이런 상황이 나오면은 저희가 결과를 보고 조금 매수적 대응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결과적으로 오늘 당일은 안 나와요. 포지션 자체가 안 나오고요. 포지션 자체가 지금 확인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시황적 대응으로 추세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좋은데 그게 안 나오다 보니까 좋은 관점은 아니고 6200라인은 괜찮은 자리예요. 정말 매력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 이 증시 자체를 10년치를 한번 켜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몇 달 동안, 한두 달 동안 이제 매도 값이 좀 떨어졌는데 이게 굉장히 많이 내려온 것 같다고 판단하시는데 이거 내려온 것도 아니에요. 전반적인 장세를 보세요. 여러분 빅쇼트 하는데 빅쇼트 한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완전 장이 작살이 납니다. 이건 작살난 수준이 아니에요. 유동성이 확대되는 장세지 아직까지. 그래서 이제 10년물, 2년물 채권 스프레드가 아직 제로 영역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제가 깊이 관철하고 있어요. 그거 자체가 떨어진다면은 그때는 이제 매도적 포지션을 굉장하게 포커스를 맞춰야 될 때가 한번 올 거예요. 저는 내년이 돼야지 한번 큰 기회가 올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올해는 아니에요, 올해는. 올해는 아니에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 자체가요, 유동성이 굉장히 열리는 장세긴 하지만은 아직은 강한 지지 자체가 버티고 있다는 장세에서 저는 6,200단가에서 한 번 더 보는 게 매수적 관점, 큰 수익이 많이 날 수 있을 거예요. 이 관점은 좀 유지하시는 게 굉장히 괜찮고, 지금 G20 회의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몰라요. 하지만은 좋지 않은 얘기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큽니다. 이제 유가 관련해서 얘기도 하겠지만은 이제 미증시 자체는요, 여러분들 계약수를 많이 실으면 안 되고, 오늘 매도적 포지션을 보실 분들은 기다렸다가 이제 어떻게 보시면은 추세가 나오면, 틱 차트에서 추세가 나와요, 여러분들. 그때 구간 내에서 들어가셔도 전혀 늦지 않아요. 구간 내에서. 만약에 매도적 포지션을 보겠다, 그러면은 추세 자체가 이제 스팸 밑 하단에 있을 때 그때 한번 타야지 손절 라인이 정확히 구사되기 때문에 그때 한번 노리시는 게 좋은데, 시간대로 말씀드리면은 개인적으로 24시 30분 그건 넘어가야지 굉장히 추세가 안정적으로 펼쳐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1시간 뒤에도 나스닥 미증시는 늦지 않습니다. 이 관점만 유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나스닥에 대한 부분은요, 6,200선이 굉장히 강한 좀 지지 라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라는 저희 매매 전략까지 꾸려봤습니다. 자, 이어서 현재 11시 29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증시 개장이 1분가량 정도 남았는데요. 우리 시세 확인해 보면서요, 개장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외 선물 지수부터 함께 살펴보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S&P 500 지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빨간불로 돌아섰습니다. 0.1%대 상승하면서 6,647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나스닥 지수도 함께 좀 올라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보합이라는 점 좀 보시면 좋겠고요. 이어서 크루드오일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루드오일요, 현재 0.31%대 강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50달러대가 지지 라인인 것 같습니다. 현재 감산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반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골드 지수는 반면에 지금 하락하고 있는 부분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겨우 1220달러를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1220달러 밑으로 내려올 가능성도 좀 있겠습니다. 현재는 0.9%대 하락하면서 1221달러에서 거래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유로 FX도요,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큰 하락은 아니고요. 어떻게 혼조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는 1.13430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좀 미국 증시가 개장을 한 상황입니다. 네, 빠르게 현재 이동하고 있습니다. 개장과 함께 점차적으로 좀 거래량이 많이 늘고 있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S&P 500 지수는 2,662포인트에서 현재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S&P 500과 나스닥 역시 좀 같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나스닥 같은 경우는 더욱더 거래량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0.1%대 현재 상승하면서 6,649포인트, 현재는 6,659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현재 선물 지수는 올라오고 있는데요. 현물 지수는 하락하면서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 출발했다는 부분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세 상황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S&P 500 지수 관련해서 또 어떤 해외 이슈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캐스터님. 네, 지금 뉴욕 증시 개장을 했습니다.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관련 발언으로 오늘 하락 출발했다는 소식이고요. 또 애플사가 이러한 하락을 좀 견인했다라는 헤드라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Highly unlikely, 매우 희박하다. 어떤 것에 대한 희박함이냐면요. 중국이 좀 관세를 보류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발언을 내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지 않을 것 같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it could happen,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고 낙관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타결되지 못할 경우 내년 1월부터 예상되었던 2천억 달러 관세 10%에서 25% 상향 조정하겠다고 했고요. 또 나머지 2,670억 달러어치 추가 관세도 부과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또 애플사에 대해서 이 아이폰과 랩탑에 대한 이 부분, 또 중국산 부분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이 부분에 지금 개장 전 2% 넘게 빠졌으면서 또 기술주들에 큰 영향을 끼쳤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S&P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2,700선 이상 정도를 계속해서 그래도 유지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긍정적인 움직임이고 모멘텀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은 뭐 강한 부분이 있다라고 뉴턴 어드바이저라는 기관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이 부분은 좀 지금 바로 상고에서 나온 개장 소식 부분이고요. 하지만 이제 너무나 많은 이제 이슈들과 변동 상황들이 있고 이번 주에 많은 연준 위원들의 또 발언들과 또 회담, 주말에 있는 만큼 변동성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향후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술주들이 이제 약세장에 진입한 것이 아니냐라는 bear market이라는 이 부분과 기술주들에 대한 이야기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음 달이죠. 12월 달에 연준은 금리 인상을 할 것으로 거의 확실시 되고 있고요. 또 내년 전망에 대해서도 지금 나오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연준 의장들이 많은 발언을 앞두고 있는데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비롯해서 리처드 클라리도 연준 부의장 그리고 존 윌리엄스 뉴욕 연준 총재들을 비롯해서 10명이 무려 위원들이 연설에 나서고요. 또 30일에는 FOMC도 발표가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말이 되면 상당한 많은 변동성이 예상된다라는 부분까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시세에 대해서 봤는데요. 선물장은 상승하고 있는데 현물장은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좀 여쭤볼게요. 원래 이제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있는데 지금 거래하는 거 아니에요. 데일리 매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아직 장세가 이제 추세가 나온 국면도 아니고 보조지표도 판단이 전혀 안 서요. 상황 자체가. 근데 지금 매매하는 거는 굳이 저는 선호하지 않습니다. 이제 지지 자체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 판단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매매하는 것이 좀 더 이상적이에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회의 전이라는 거예요. 제가 몇 번이나 강조하지만 회의 전이라는 장세는 뭐가 나올지 판단이 안 섭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항상 극점을 맞추길 원해요. 상황 자체를. 근데 시황 나오고 나서 그때 해도 늦지 않습니다. 원래 해외 선물이라는 게 자체가 여러분들 시황 나오고 해도요. 추가적으로 추세가 지속될 수 있는 시황이 펼쳐지면 굉장하게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장세가 펼쳐져요. 근데 다만 여러분들이 급한 것 뿐이죠. 근데 이 구간 내 자체를 좀 버티고 기다리시면 좋은 자리를 한번 제공할 가능성이 커요. 미 증시를 최근 보면 알겠지만은 거래하기라든가 추세라든가 자체가 굉장히 보기가 힘들어요. 상황 자체가. 어떻게 보면 보조지표적으로 극점에 대한 위치값을 나타내고 있긴 하지만은 추세선상은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하고 회의 전에서 회의 이후 더 추가적인 악화 가능성이 굉장히 시사되기 때문에 모멘텀을 좀 더 기다려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습관이라고 생각하고, 자, T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지금 보면은 제가 이제 일목균형표를 좀 설명 많이 드리는데 나스닥의 일목균형표가 좀 적응이 잘 돼요. 오늘 차트 설명만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통 이제 일목균형표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 책이 팔아요. 이제 서점에서 팔겠지만은 추세가 나오면 기준선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은 고가 갱신이 이루어진다는 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나오는 장세 자체가 기준선의 지지를 받고 고가가 갱신된다면 여러분들 추세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러면은 내가 매수적 단가를 보겠다 이러면은 자리값이 더 이상 좋지 않은데 포지션이 놓쳐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날아갈 때까지 그냥 냅두세요. 그리고 나서 다음 스팬에 대한 지지를 받을 때 그때 매수를 보면요, 그게 추세에 대한 형성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이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1차 목표치를 자 스팬에 대한 돌파, 2차가 스팬에 대한 기준선에 대한 지지, 3차가 이제 스팬에 대한 지지입니다. 이게 일목균형표의 완성이에요.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이게 추세장이 나올 때 굉장히 탄력을 많이 받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오늘 장세를 볼게요. 지지가 없어요. 지금 현재. 여러분 어디를 그어도 추세선이라든가 지지 자체가 형성이 안 됩니다. 당일장으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어떤 지지의 하락이 돌파됐음에도 불구하고 위로 튀었다는 거.
그리고 밑에 내렸다는 거. 박스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시사한 장세예요. 매매요? 못합니다. 한참 기다려야 돼요. 추세장이 아니에요. 어떤 추세에 대한 지지 이탈이라든가 그 가능성이 시사돼야지 매매를 하는 겁니다. 지금 상황 자체가 매매를 못하고 있다 단적으로 추세선 하나 그어서도 나오는 거예요, 답이. 근데 이럴 때 매매를 오히려 어디에서 매도, 어디에서 매수 이렇게 보는 것 자체보다는 그냥 지켜보세요, 쭉. 시황 자체가. 근데 보통 이제 미장이 1시간 정도 지나야지 굉장히 상황 자체가 안정화되고 추세대가 나와요. 지금 추세선이 하나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매매 자체를 하기보다는 좀 더 지켜보셔도 됐습니다. 네. 관점 자체가 천천히 지켜보는 게 나쁘지 않고, 오늘은 사실 이제 5일을 더 볼만해요. 5일을 더 볼만한데, 지금 상황이 추가적으로 매수를 볼 수 있는 여건 자체가 놓이기 때문에 5일에 대해 포커스를 좀 더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수 선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추세장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혼조 구간을 벗어나는 모습을 확인하고 또 매매를 하시라는 말씀이셨고요. 우리 마스터님 같은 경우에는 현재 큰 이 추세적인 또 장을 노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포지션을 좀 큰 관점에서 주신다는 부분을 꼭 유념을 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는 두 번째 이슈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루드오일과 관련한 이야기인데요. 오펙이 현재 12월 6일에 또 감산 합의를 이행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기대감이 좀 실려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업앤다운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업을 들여주셨습니다. 크루드오일은 현재 좀 단기적인 바닥을 잡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자, 지금 오늘 업을 든 건요, 여러분들 이제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12월 6일에 포커스 맞추지 마세요. 자, G20 회의 때 감산에 대한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오펙 회의 자체는요, 다음 주 12월 6일 날 잡혀 있지만 G20 때 오는 사람들이요, 사우디 왕세자, 그리고 러시아, 그리고 미국 트럼프 다 옵니다. 그럼 감산에 대한 얘기가 거기서 나올 가능성이 커요. 자, 여러분들 지금 시황 자체 전반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열렸던 장세를 다 파악해야 돼요. 여러분들 최근 열렸던 장세 자체를. 자, 11월 초에 이란 제재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감산 합의 불발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매수 포커스를 노리고 싶다면은 지금 G20 회의에서 감산이 돼야 돼요. 자, 근데 여러분들 단가 자체가 굉장히 높아요. 지지 자체가 54 라인은 넘어야지 매수를 볼 수 있다, 이렇게 가능성이 열려요. 여러분들 차트 보이실 거예요. 최근 2000틱이 하락하면서 조정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만 중요한 건 시황이에요. 감산 진행을 해야지 이게 오르는 겁니다. 최근 하락장이 추가적으로 열렸던 거는 러시아 합의 불발이에요. 러시아 합의 불발. 감산에 대한 합의 불발. 근데 회의 전에 감산에 대한 가능성이 무르익고 있어요. 현재 시장 자체가. 그러면 이번 한 주 월, 화, 수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요, 53 단가까지, 53점 중반 단가까지 붙을 가능성이 있다고 시사라는 거예요. 53점 중반 단가까지. 일단 오늘 3파동이 나왔던 강한 지지는 밀렸기 때문에 매수적으로 보는 게 맞아요. 지금 CCI 값 보시면은 과매수 구간으로 올라오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박스권을 형성하다 갑자기 칠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손절이랑 이절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면 지금 매수적 단가를 본다면은 여러분들 어디서 보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51.40에 손절 30틱만 보는 게 좋아요. 가장 좋습니다. 자, 추세 연장해갖고 추세선 한번 그어보도록 할게요. 51.40 매수에 손절 30틱이 가장 이상적이에요. 손절 30틱. 자, 손절 30틱은요, 지금 이 유동성 장세 대비해갖고 굉장히 짧습니다. 근데 추세 자체가 보시면은 매도 추세선 이탈. 그럼 매수 봐야겠죠. 60분봉에서 CCI 나올 가능성 굉장히 크다. 그러면 틱차트에서 단가 한번 잘 잡으면은 수익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다. 그럼 가장 좋은 위치값 자체는 61.40. 왜 그러냐면은 손절을 30틱을 들 수 있는 구간대가 형성이 되기 때문이에요.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짧은 손절로도 여러분 30틱이 굉장히 길어 보지만 최근 이제 장세 대비해 갖고는 굉장히 짧은 손절이에요. 유동성 대비해서 손절을 정한 겁니다. 유동성 대비해 갖고.
쉽게 백틱은 한 번에 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적의 어떻게 포지션은 51.40 매수가 가장 적절하고 손절 자체는 30틱인 51.10을 보고 가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이 지지값은 내려오면 한번 볼 수 있어요. 좋은 위치값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였으면은 오늘 딱 여기서 매수 한번 보고 매매 더 이상 안 합니다. 자, 익절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볼까요? 지지가 나올 거예요. 고점 갱신을 하게 된다면 익절에 대한 구간 자체를 잡으려고 노력해야겠죠. 상황 자체가. 그럼 어떤 강한 지지라든가 상황 자체가 연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지지 자체가 밀릴 때까지 봐야 돼요. 아무튼 좋은 단가는 51.40 매수가 굉장히 좋고 손절 30틱 자체를 보고 계시는 게 가장 지금 현재로서는 이상적인 포지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시황을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예전에 이런 차트가 한번 있었다는 점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중요해요. 과거에 어떤 국면으로 어떤 형식으로 왔었는지 한번 파악할 필요가 있겠죠. 자, 지금 2000틱이 내려오는 이런 추세 장세에서 시황 하나 서포터 되면요. 네. 자, 3일 동안 이렇게 날아갑니다. 자, 한 1000틱 정도 날아갔는데 지금 장세가요. 지금 이 차트랑 거의 흡사해요. 보이시나요? 근데 제가 오늘 언급드릴 건 거예요. 지금 극점 맞추겠다고 또 매수를 장기를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어떤 강한 지지가 넘어가야지 매수를 볼 수 있다는 단가 자체가 성립돼요. 자, 보시면 아시지만은 최하방에 있는 지지 라인 자체가 넘고 봐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이때 매수 봐도 되는 거예요. 따지면. 보이시면. 선 하나가 굉장히 간단해 보이지만은 이게 어떤 강한 지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지지를 넘으면 매수적으로 볼 수 있구나. 이걸 판단하는 기준이 돼버려요. 자, 그럼 지금 기준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기준상으로. 자, 지금 기준상으로 보이시나요? 최소한 이 지지는 넘어가야 매수를 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려요. 단가 자체 굉장히 높죠. 근데 이거 넘고 나서 봐도요, 수익 거둘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저는 이 지지 자체를 장기 포지션에 대한 매수를 볼 수 있는 단가를 54로 보고 있어요. 현재로서. 54. 자, 오늘 데일리 관점은 51.40이고 매수예요. 근데 감산이 진행이 된다면 이 지지가 그냥 넘어가 버려요. 이때 봐도 늦지 않습니다. 이거 넘어가도. 자, 여러분들 극점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면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60단가, 65단가에서 매수 이렇게 생각을 하신 분들은 어떤 지지라든가 강한 상황 자체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극점을 노리려고 무모하게 매매를 했기 때문에 손실 자체가 증폭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최근 들어서 장기에 대한 매수 관점을 거의 안 지었어요. 시황 자체가 계속 매도로 이어지기 때문에. 근데 G20은 기대해 볼 만해요. 그럼 G20 회의 열리고 감산 자체 되고 그러면 54 단가 넘어가면 그때 매수 줘도 안 늦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 2000틱의 하락장에 대한 조정 장세가 열리는데 그 손익비 자체가 구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 조정 장세만으로도. 변곡이 아니라 조정 장세입니다. 근데 이 조정 장세가 1000틱 가능성이 굉장히 열려요. 그러면 저 같으면요, 장기 포지션 지실 분들은 G20 때 54 넘어가면 그때 매수지라고 얘기 드려요. 급할 게 없는 거야. 근데 최근 열렸던 장세에서 이 단가는요, 낮은 위치의 단가예요. 54는. 넘어가도 봐도 무방해요. 근데 무리하게 지금 장기 포지션에 대해서 극점이다 하고서 여기서 지는 행동 자체는요, 좋은 습관이 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더라도. 먹을 수 있어요. 50일 단가에. 근데 습관 자체가 안 좋다는 거예요. 어떤 강한 지지에 대한 이탈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시황까지 서포트 된다. 감산했다. 러시아 합의하겠다. 얘기 다 나오면은 모든 게 다 탄력을 받아요. 그때 보셔도 수익 충분히 거둘 수 있는데 또 극점을 지금은 노리는 위치값이에요. 오펙 관련해갖고 감산이 미국과 관련해갖고 어떻게 보면은 잘 합의가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G20 회의에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들한테 오늘 언급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54가 넘어야 매수 포인트를 볼 수 있다는 관점. 그리고 12월 6일이 아닌 G20 때 감산에 대한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시사된다는 점.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시황에서는. 오늘 데일리적 매매는요, 지금
최하방에 있는 지지죠. 예, 이게 밀리기 전까지 매수 보는 거예요. 이 두꺼운 선. 자, 60분 봉을 보시면요. 지금 51.40이 가장 이상적인 위치인데 60분 봉을 보면요. 이 상황에서 CCI가 어제 구간처럼 과매수 구간으로 오게 된다면요. 익절에 대한 구간 자체가 성립되게 돼요. 이 구간 내에서. 그러면은 평단가가 굉장히 좋아야 돼요. 51.40 안 오면요. 매매하지 마세요. 평단이 안 좋습니다. 매매 자체가 굉장히 힘들게 모멘텀을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51.40 매수, 손절 30D, 40을 보는 이유는 이 강한 지지에 대한 손절 라인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이유 있는 손절과 짧은 손절의 구간대가 들어오면은 큰 손익비를 거둘 수 있다는 겁니다. 기다리세요. 51.40 올 때까지.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마스터님이 초반부터 예고해 주신 대로 크루드 오일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최근에 조금 더 기다리라는 말씀이셨고요. 51.40에서 매수를 하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크루드 오일에 대한 외신 소식도 많이 들려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외신들이 있는지 소식 들어볼게요. 네, 지금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CNBC 기사인데요. 오일 가격이 꾸준하게 상승 중이다라는 부분입니다. G20와 또 오펙 회의를 앞둔 이 시점에서 아무래도 이 가격적인 부분은 상승세 진행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24분 전 기사인데요. 이 사우디가 11월 달에 기록적인 증산을 기록했습니다. 이 부분과 또 하지만 이제 오펙 회의에서의 감산이 예상되는 만큼 이 부분은 또 가격적인 부분을 밀어 올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불구하고 가격 자체는 꾸준히 상승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우디가 이제 증산을 하고 있지만 오펙의 감산 부분이 가장 큰 시장의 이슈라는 것이 오늘의 메인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10월 초에 지금 3분의 1 정도 가격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과잉 공급에 대한 이슈 그리고 세계 시장의 약세 이 부분이 오일 가격에 큰 영향을 끼쳤다라는 분석이고요. 미국의 투자은행인 제퍼리즈의 지금 전망은요. 오일 가격의 조정은 정말 과히 역사적인 수준의 조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2008년의 금융 위기와 또 2015년 11월에 있었던 오펙 회담 오펙 회의의 여파 때와 비슷한 정도의 지금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과잉 공급 이슈 부분이 가장 좀 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언급을 하고 있고요. 또 사우디아라비아가 증산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130만 배럴 하루 생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러시아가 하루 1100만 배럴 생산을 하면서 세계 최대의 산유 국가다라는 말씀 많이 드렸는데요. 그러면서 미국 셰일오일이 바짝 따라잡고 있고 이를 지금 추월했다라는 부분 말씀드렸는데 이번 달에 사우디가 큰 지금 증산량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펙의 감산 결정에는 크게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고요. 한편 또 다른 기관이죠. 스위스은행 줄리어스에서는요. 이 놀랄만한 지금 시장의 분위기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공급에 우려가 된다라는 부분을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과잉 공급 이슈로 넘어가 버렸다. 그러면서 세계 경기 둔화까지 우려되고 있다라는 부분 언급이 되고 있고요. 이 G20 그리고 오펙 회담의 투자자들은 지금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향후 결과가 또 시장의 큰 변동성 역시 오일 시장에도 큰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한편 이제 캐피털 이코노믹스에서는요, 이제 앞으로 향후 이제 원유 생산하는 국가들이 몇 달 동안은 수출을 좀 줄이거나 보류할 것 같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오일 가격이 좀 바닥을 칠 것 같다라는 이야기 내놓고 있는데요. 사실 오일 가격이 더 올라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 나오고 있는데 사실 어떤 기관들에서는 지금 오일 가격이 더 하락할지도 모른다라는 분석 내놓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오펙과 러시아의 이런 감산 과정과 결과가 순조롭지 못하고 또 이에 대해서 실패할 수도 있다라는 또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만약 실패를 한다면 오일 가격은 더욱더 떨어지고 브렌트유는 $50 그리고 WTI는 $40까지도 떨어질 수 있겠다라는 이제 감산 부분에 대한 또 우려 섞인 가격적인 전망도 함께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말씀드리면서요. 추가적인 속보 또 나오는 게 있으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외 이슈들까지 모두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영지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 모두 고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요. 벌써 방송이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 두 분 먼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성공적인 투자 판단하시고요. 네, 내일 밤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